안녕하세요. 지식소매상입니다. 지난 영상 댓글에서 어떤 분께서 조비라는 기업을 요청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이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풀네임은 조비 에비에이션, 조비 항공입니다. 알아둘 만한 관련 용어로 eVTOL이 있는데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이라는 뜻이죠. 도심 하늘에서 손님을 실어 나르는 에어택시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해당 산업을 도심 항공교통 혹은 도심 항공 모빌리티, 영어로는 UAM이라고 합니다. 먼저 에어택시와 UAM이 현 시대에 화두가 되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죠. 바로 지속 가능성입니다. 어느 나라건 대도시에선 교통체증, 대기오염, 소음공해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도심 항공교통은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를 쓰는 항공택시로 출퇴근을 하면 길도 안 막히고 환경에도 좋고 시간도 절약된다는 거죠. 모건 스탠리 보고서에 따르면 UAM 시장은 2040년 즈음 1조 달러 규모까지 커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심지어 2050년까지 내다보면 무려 9조 달러 규모까지 커질 거라고 합니다. 30년 안에 전 세계 자동차 시장보다 훨씬 더 커질 거라는 말인데 물론 미래 전망 보고서 말은 적당히 가려서 들어야겠죠. 아무튼 이런 잠재력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지 에어택시 사업을 도전하는 회사가 여러 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도 조비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무슨 이유로 이 회사의 매력을 느끼는 걸까요? 조비는 항공기를 직접 생산 제작하고 택시 서비스까지 운영하려는 회사입니다. 이때 수직적 통합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한마디로 항공기 제작에 필요한 공급 체인을 온전히 컨트롤하겠다 그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도심 항공교통 사업을 하려면 연방항공국 FAA로부터 필수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요. 항공교통에는 안전, 보안, 환경 문제가 얽혀있다 보니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위에서 뭐라고 할 때마다 제작 중인 항공기를 다시 손보고 안전점검과 비행 테스트를 거쳐야 하죠. 때문에 부품 수주 등 생산 과정에서 다른 회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면 상당한 차질을 겪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산 과정을 통제할 수 있는 회사는 비교적 시간과 자본을 절약할 수 있고 승인을 더 빨리 받을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실제로 FAA 승인 절차에서 G1이라는 기본 인증이 있는데 작년 2월 9일 조비는 eVTOL 스타트업 중에선 최초로 G1 인증을 받았다고 하네요. 직접 만든 항공기로 손님을 태우기 위한 첫 발을 먼저 뗀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비는 항공기 제작뿐만 아니라 항공택시 사업까지 직접 운영할 계획인데 콜택시처럼 앱으로 비행을 예약하면 가까운 스테이션까지 차로 데려다주고 거기서 항공기를 타고 종착역에 도착한 다음 최종 목적지까지 차로 데려다 준다고 합니다. 승차는 전부 공유 서비스로 제공되고요. 여기서 생각나는 기업이 있죠? 바로 우버입니다. 실제로 조비의 에어택시 서비스는 향후 우버 어플을 통해서 이용 가능할 전망입니다. 왜냐? 2020년 말에 조비가 우버의 항공 서비스인 우버 엘리베이트를 7,500만 달러어치 주식으로 인수했거든요. 우버의 월간 이용자 수가 한 1억 명 정도 되는데 조비의 에어택시가 상용화 되기만 하면 마케팅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도 거대 유저 베이스에 노출될 수 있겠죠. 물론 계획대로만 된다면요. 투자와 파트너십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조비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우버만이 아닙니다. 도요타 같은 경우 조비에 4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지분율이 12%에 달하고 자동차 업계에서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항공기 대량 생산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라네요. 뿐만 아니라 조비의 시험 비행은 나사와 미 공군 비행기지에서 진행되기도 했다는데요. 공군으로부터 안전성 기준 충족 인정을 받고 에어 모빌리티 관련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4천만 달러짜리 계약을 따냈다고 합니다. 이게 조비로서는 사실상 첫 매출이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협력 관계를 잘 갖춘 회사는 투자도 두둑이 받는 경우가 많은데 eVTOL 기업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투자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프라를 갖추고 필수 인증을 받아 상용화까지 도달하기 위해선 상당한 쩐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eVTOL 시장에 대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에어택시 사업에 들어가는 필요 자본은 최소 7억 달러에서 10억 달러라고 하는데요. 조비는 작년 8월에 스펙으로 주식시장에 상장함으로써 상당한 투자금을 확보했고 지난 3분기 기준 약 14억 달러의 현금 자산을 보유 중입니다. 투자금 규모로 비빌 수 있는 기업으로는 미국의 Archer Aviation, 독일의 Lilium, 중국의 이항 정도가 있는데요. 이 중 조비의 투자금 규모가 단연 독보적이라고 하네요. 이처럼 규제가 매우 심한 항공산업에서 조비는 파트너십과 인프라, 투자금을 갖춰 상당한 진입장벽을 세워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무지막지한 잠재력을 가진 시장에서 여러모로 선도주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니까 당장 투자해야 맞는 걸까요? 그게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럴수록 투자에 주의가 필요하죠. 우선 연방항공국 인증 절차가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현재로선 올해 중순을 목표로 잡고 있는데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면 좋겠지만 절차가 지연되면 타격을 받을 수 있죠.
에어택시 같은 미래 기술에 투자할 땐 사람들은 기술의 상용화와 대중화에 있어 매우 높은 기대치를 갖게 되는데요. 진짜 얼마 안 있으면 너도 나도 비행기를 타고 출퇴근하는 걸 상상하는 거죠. 그러나 기술의 상용화와 대중화는 예상을 비껴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3D 프린터나 VR 기술처럼요. 또 현실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면 주가 하락률이 실망감에 비례할 수 있죠. 조비는 당장 2024년부터 일반 소비자들에게 앱을 통해 에어택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인데 생각해보면 시간이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서두른 이유는 당연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진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요. 스펙으로 상장한 것도 같은 이유죠. 사업 준비에 돈이 엄청 쓰이는데 수입은 거의 없으니 태울 땔감을 마련하기 위함이죠. 물론 상장을 통해 막대한 자금을 조달했으니 얼마 동안은 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이 예상보다 지연되어 자금이 더 필요하게 되면 오퍼링을 통해 돈을 마련하게 될 거고 그럼 주가는 더 하락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조비가 사업을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할 때까진 상당한 하락 위험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금리 인상이 화두가 되고 있는 요즘 성장주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경각심을 장착하고 있긴 합니다. 이항 같은 주식을 반면교사 삼아 미래의 청사진만 보고 투자하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조비 역시 작년 8월에 증시에 대비한 이후 줄곧 하락만 하고 있는데요. 물론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작년 내내 진행됐던 하락세가 추진력으로 바뀌면 올해는 성장주가 크게 반등할 수도 있죠. 그러나 시장은 통제할 수 없지만 투자 전략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비에 대한 투자도 마찬가지로 리스크를 잘 따지고 무리하지 말고 지혜롭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유망주라고 해서 꼭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 이런 기업도 있구나. 그냥 지켜보는 것도 투자자로서 재미를 느낄 수 있죠. 미래의 흐름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으니까요. 과연 조비는 계획대로 2022년 중순까지 FAA 인증을 받고 24년부터 에어택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향후 어떤 소식이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소매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